자, 그럼 이번부터는 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어제 약 10분 정도 길이의 영상으로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. 오늘은요,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회를 열었습니다. 이번 대선에 임하는 포부, 그리고 앞으로의 국가 운영 청사진을 밝혔습니다.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,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.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. K 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.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. 지금은 이재명입니다. 고맙습니다. 저번 대선에서는 최소한 반헌법 세력, 저는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보죠. 이 반국가 세력에 의한 공동체 파괴의 위협, 이런 게 저번 대선에 최소한 없었습니다. 또 하나는 이재명이 좀 달라졌겠죠. 좀 더 절박해졌고, 좀 더 간절해졌고, 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제가 선수인데 심판의 규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? 합리적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른 어떤 결정도 다 수용하겠습니다.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금 이 시점에서 여론상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후보, 바로 이재명 전 대표겠죠. 중앙일보가 의뢰해서 진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겠습니다. 보수 주자들 상대로 누구와 붙더라도 이재명 전 대표가 과반을 얻는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. 이재명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경선을 마친 거나 다름없는 단독 선두 주자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,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 예비 경선도 안 치렀거든요. 어느 정도 1차 예비 경선에서 추려지면 저 여론조사가 어떻게 요동칠지 모릅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진영의 후보가 한 명으로 결정이 되면 격차는 많이 줄어들겠죠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 지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이는 것처럼 일단 뭐 반전이나 다른 요소가 없다면은 추려진 보수 후보를 상대로도 충분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지금 좀 차이가 벌어진 걸로 나타난다고 해서 방심한다거나 지금 비명계 후보들과의 이런 좀 포용 행보를 좀 멈춘다거나 이러면 안 되죠. 뭔가 좀 1%, 2%라도 더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. 그래야 보수 후보가 한 명으로 모아졌을 때 거기서도 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. 근데 지금 보수 진영의 이 경선 과정을 봤을 때 과연 한 명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? 저는 우려심이 좀 들거든요. 왜냐면은 지금 보수 진영 후보들이 결국 탄핵 반대했던 사람과 탄핵 찬성했던 사람은 나뉘는데 그 목소리, 탄핵의 강을 과연 건널 수 있을 것인가? 지금 행보로 봤을 때는 저는 보수 진영 후보들이 그 강을 못 건널 거라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명으로 추려진다 하더라도 그 시너지 효과는 생각보다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. 네,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. 먼저 지금 현재 양자 대결에서 과반을 모두 얻을 거다라는 이 조사, 이거를 먼저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, 근데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가 더 있어서 저희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. 보실까요? 다음 거. 이게 뭐냐면 무당층, 그러니까 결정을 못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여기서는 이재명 예비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의 일부 뒤지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와요. 이건 또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준비해봤는데. 그러니까 아까 그 과반을 넘는 양자 대결에서 그 수치는 사실은 그 탄핵 직후였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 분들이 상당히 여론조사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. 또 하나는 뭐 전 그대로 수치를 저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중도층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불안함이 크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사법 리스크를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정책적 그 리스크가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대미 관계 외교적 노선도 사실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고 해서 앞으로 나라의 운명이, 그다음에 경제의 운명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맡겨두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반영된 저 무당층 지지층의 여론조사 결과를 이재명 대표께서는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조금 전에 제가 표현한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. 일부 뒤진다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 제가 사과드리고요.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. 박빙의
수치를 겨루고 있다. 이런 표현으로 제가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어서 오차 범위 내는 차이가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 수치다. 다만 압도적으로 과반을 넘었던 앞선 여론조사와는 대비가 되는 여론조사 내용이다. 이런 부분을 제가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표현한 부분은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.